2020년 4월 22일입니다. 날짜가 참 빨리 갑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얼음이 얼었어요. 이게 4월 말에 얼음이라니. 이게 방어제가 이렇게 쌀쌀합니다. 춥기도 하고요. 춥다고 해야 맞죠. 시내 나가면 벌써 오래전부터 젊은이들은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던데, 하긴 어떤 젊은이들은 한겨울에도 그러고 다녀서 제가 저거는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거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 앞에 개걸스럽게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누가 심하지 않느냐는데, 제가 그렇게 해보는 말입니다. 오늘은 자리를 좀 바꿔서 산당화 꽃 앞에 18번째 방호제 영상 편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연명이 귀 전원거, 그러니까 고향 전원으로 돌아가서 살다, 뭐 이런 뜻이 제목이겠죠. 그 중에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호정무진잡 허실유여한 구제벌롱리 부득반자연. 호정 그냥 집이겠죠. 무진잡, 먼지나 잡스러운 것도 없고 텅 빈 방에는 오히려 여유가 있다. 구, 오렐 구자죠. 이 번농은 삼태기입니다. 삼태기 같은 거. 그 어디 번잡한 우리 같은데, 새장 같은데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니 부득반자연, 이제 다시 자연을 찾게 되었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모로아 씨는 도성을 떠나 시골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에는 세속적인 영리로 더럽혀질 그 아무것도 없으며 텅 빈 내 방 또한 사람 없어 한가로이 쉴 수 있다. 오랫동안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속박이 많은 관리 생활로 세월을 보냈으나 이제야 겨우 참다운 자연 속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제가 2015년 6월 5일에 그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요즘 내가 도연명의 이 기분을 이해한다. 긴 세월은 아니지만 만 5년에서 채 2달이 모자라는 기간, 어딘가에 갇혀있다 나와서 맛보는 이 자유, 그게 전혀 꿈꾸지도 않았던 공무원 생활을 4년 10개월 하고 마친 지 얼마 안 됐을 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 있는 동안에도 뭐 그렇게 구속을 받거나 하진 않았죠. 또 해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공무원 신분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좀 자유롭게 살려고 하고 뭐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지만 부득불 감추고 살아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마지막 시기는 같은 박근혜 정권이 중반에 아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시기였었죠. 더욱 그래서 내가 도연명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또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제가 즐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산속에 와서 살면서 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산속 생활, 전원 생활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낭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놓아버리고 사는, 그걸 배우러 들어오는 것이고, 저 낭만적으로 나도 전원 생활 해볼까 하고 산속이나 어디 전원주택단지로 갔다가 못 견디고 2, 3년 만에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 서울 생활을 그리워, 도시 생활을 그리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사는 그런 거에 익숙해 있어서 새장을 뛰쳐나가지 못하는 새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죠.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물론 나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나 어려워 죽겠어 이런 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고, 처음에는 억지로 아니야 이게 다 나중에 좋아지기 위한 시련일 거야 이렇게 일부러 저한테 주문을 넣었었는데, 요즘은 주문을 넣지 않고 그냥 이게 나중에 좋아지기 위한 시련이라든가 이렇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며칠 전부터 아잔브람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더군요. 거기에서 놓아버리고 이러는 것을 잘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이런 말을 써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잔브람 스님이 어느 날 뒷간에 가서 큰 것을 보고 우연히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더랍니다. 향기도 나고. 그 정도 경지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저도 요즘 가끔씩 큰 걸 보고 뒤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처음엔 흉내내다가 나도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저께와 어제 읽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밑줄을 치고 제 독서 기록에 남긴 대목을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또 다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단장 죽이기 제2권 153쪽입니다. 시련은 언젠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등장인물이 맨스키가 말했다. 시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훗날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사단장 죽이기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화자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련에 져서 좌절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네, 수많은 사람이 좌절해서 지죠. 시련에 지죠. 그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뭐 또 가족관계의 실패로, 이런저런 이유로 시련에 굴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 좌절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끼니를 이어가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뜻밖으로 재벌가의 사람이, 아니면 수천억 수백억 대를 자산가가, 또 정치적인 경우에는 장관을 지낸 사람이, 예전엔 또 대법원장 지낸 사람도 그건 정치적이진 않았더군요. 하여튼 비관을 해서 그 일시적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기도 했죠. 아마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요 대목을 밑줄 치고 또 이렇게 기억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제게 암시를 주고 저에게 주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또 시련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남들은 또 얼마나 부러워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대목입니다. 261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맨시키라는 사람이 다시 얘기합니다. 벽은 원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외적이나 비바람으로부터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높게 솟은 견고한 벽은 안에 갇힌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시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떤 벽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담은 원래 비바람 막아주고 밖에서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조심해 주세요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궁궐의 담벼락은 반란군 쳐들어오는 거 막아주는 거고 이랬죠. 옛날에 제1차 대전 끝나고 그래도 불안한 프랑스가 독일군이 언젠가 다시 쳐들어올까 대비해서 마지노 선이라고 방벽을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휴전선 155마일에 쭉 쳐져 있는 철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벽이 이런 긍정적이고 하여튼 좋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개 사람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이 더 크죠. 그래서 담벼락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이젠 무너졌습니다만 베를린 장벽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최근 트럼프 들어서선 더욱,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들어설 이후로는 멕시코 쪽에서 넘어오는, 자기들은 뭐라고 하나요? 불법 이민이라고 하지만 글쎄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또 높은 담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사이에 그 높은 담을 8m 높이까지 했답니다. 대개 3m만 돼도 넘어다니기가 어려운데 8m 높이로 콘크리트 담을 쌓았다는데, 이 벽은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죠. 불안감이죠. 그건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런 담벼락이 이렇게 물리적인 담벼락뿐만 아니라 종교와 사상, 이념을 둘러싸고서는 더욱 무섭게 자리를 잡고 있죠. 죽이고 싶고 하고,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을, 저 집단을, 저 나라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싶어 하죠. 그게 종교이고 이념이었었죠. 현재 우리나라도 1945년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까지 소위 3년간의 해방 공간에서 좌우 대립이 극심했었고, 이제는 그런 부분을 벗어날 때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갈수록 더 깊어져 갑니다. 그 담벼락이 더 높아져 가고 견고해져 가다 보니 누구를 지지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거기서 또 갈라지고, 이 얘기는 제 일기에서 너무 자주 해서 여기까지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죠. 어제는 제가 노동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난 다음에도 엔진 톱으로 큰 나무들을, 벚나무 세 둥치 베고, 또 뒤쪽에 숫자 살이 갖다 모시고 돌탑을 쌓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나중에 너무 그늘이 지거나 또 쓰러져서 탑을 망가뜨릴까 없어 나무 세 그루를 베었습니다. 제가 일기에도 썼습니다만 하루에 가능한 아침에 1시간 하게 되면 또 오후에 1시간 정도만 점심 먹고 운동과 말하자면 제 명상의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겸해서 1시간 정도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벚나무를 큰 등치들을 잘라내는 것은 이제 좀 오래된 나무들이라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 크니까 또 쓰러질 수도 있고 그 밑에서 새로 잘 나오는 가지들이 있어서 꽃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게 큰 덩치 나무들은 베서 겨울 땔감으로 쓰려고 합니다. 바깥 소식은 계속 우울하죠. 계속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으렵니다. 오늘 지난 9일에도 다녀가셨죠. 교회 앞서서도 한번 다녀가셨고 또 둘째 형님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온 선배님 내외와 또 그분이 늘 가까이 편하게 지내는 한 분에서 세 분이 세 번째 이곳을 방문합니다. 제가 영양 보충 시켜준다고 고기 사온다 그러고 아마 와서 두릅 뜯고 머위 뜯고 나물 뜯는 재미에 흠뻑 빠졌다 갈 것입니다. 오늘도 새소리 했는데 춥습니다. 이 정도로 마칩니다.